근데 사실은 지난 8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황운하, 김남국, 최강욱 이 세 사람을 비롯해서 철험회라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철험회라고 뭐 시작할 때 철험하는 것처럼 참. 그 사람들이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뭐냐 하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6대 범죄 예. 이것만 이제 중요한 범죄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인데 예. 왜 이런 법안이 나왔겠느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이 임기 말 권력 비리들이 터져 나올 때 아닙니까? 또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끝나고 나서 괜찮을까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수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목적 아니면은 지금 이 비리가 뭐 월성, 예. 울산, 그다음 나임, 예. 옵티머스 이런 다 타져 나오는데 그걸 제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수사청 만드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법 만들고 법도 뭐 지금은 178석인가 하니까 통과는 되겠지만은 법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그 사람 뽑고 이러다 보면은 그 올해 말이나 만든다 해도 내년 초에 이제 인원을 뽑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검사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갈 건데 이번에 공수처도 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더라고요. 공수처 그렇죠. 검사 뽑는데 근데 거기에 아마 그 뭐 한변이나 헌변, 시변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단체의 변호사들은 거의 지원 안 했고 지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쪽에. 민변 쪽에 그다음 이 정권의 어떤 그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마 했을 건데 그 임기까지 정해 놓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은 그 사람 임기 적어도 한 6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그 사람 지금 보충해 놓으면은 그다음 처장하고 청장이겠죠. 이건 중대범죄수사청이니까 청장하고 그 간부들까지 해놓으면은 자기들 뭐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있죠. 지금 이 중대범 6개 범죄 이거는 나머지는 경찰로 내보내면서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6개 범죄를 놔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못 믿으면 처음부터 모든 범죄는 그냥 경찰로 넘기든지 그때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보냈어야지. 지금 이제 좀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이 터져나오고 불안하니까 또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이것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또 포커스, 그 이슈 전환.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되기도 힘들고요. 지금 그 6대 범죄만 남기고 그거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경찰에 넘기기 얼마 됐다고 또 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모든 것이 있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관련된 수사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김빼기 그다음 초점 전환 이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 두 가지 범죄를 가장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나오면 윤석열 총장이 또 검찰의 그 수장으로서 있죠. 여기 방어를 해야 돼요. 논리도 세우고 그다음 국회 로비도 해야 되고 로비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검찰로서는 명운을 건 거 아닙니까? 해야 되면 여기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타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탈원전하고 우리 좀 물러나고 조금 약간 뒤로 물러나고 그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국회에서 한번 하든지 말든지 한번 해봅시다. 정치적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사실 검찰 자기들 와가지고 사실 수사권 지금 경찰이 뺏긴 것만 해도 본인으로서 있죠. 그 후대 총장이라든가 후배 검사들한테 조금 그래요, 이게. 뭐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생겨가지고 검찰은 완전히 이제 종이 호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소만 하고. 공소청, 기소청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 검사가 밖에서는 힘이 엄청나게 좋은데 법정에 들어가면 힘이 참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는 시킨 대로는 아니지만은 뭐 판사가 요구하는 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 이게 참 지금은 검사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노스쿨 나와가지고 한데 앞으로 검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건 뭐 경찰보다 더 못한데 수사를 해야지 힘이 있죠. 예. 수사 안 하면 힘 없습니다. 그럼 뭐 아무 힘 없죠. 이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있죠. 그 검사를 어토니라고 그래요. 변호사 중에 하나예요. 정부 측 변호사야. 그다음 피고인의 변호사는 그냥 어토니고, 물론 프로시큐터라고도 하긴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 법무장관을 있죠. 어토니 제너럴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변호사 중에서 그 탑이다. 예. 제너럴. 그래서 그러하듯이 지금 이 정부가 뭐 조국 교수가 미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검찰을 진짜 어토니로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변호사가 수사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중대범죄수사청 줄이면은 중수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대검의 중수부 네. 이걸 다시 부활하자는 그러네요. 거예요. 띄어내가지고. 예. 그리고 6대 범죄, 부패, 경제, 네. 선거사범, 방위사업 비리, 공직자 비리, 대형 참사 등 요것만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 밑에 일은 다 경찰로 넘어가고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로 네. 가고 그러니까 중대범죄는 1위 가고 수사권은 하나도 없고 이제 법정에 쭈그리고 법정 앉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공소 기소만 하라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예. 정부 측 변호사.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 정권의 지금 임기 말에 터져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도 싹 덮여버리고 이것을 만든다 저런다 한다면은 지금 공수처만 하더라도 당장 뭐 그 뽑아가지고 가동을 하려면은 제대로 가정을 하려면 5, 6을 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들 뽑으면 왜 법무연수원이 있는 것처럼 예. 연수를 시켜야면 수사라는 게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자도 제대로 된 기자 하려면 한 5년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뚝 떨어지니까 이 권력으로서는 좋죠. 놀고 있는 거죠. 예, 뭐 임기 말도 조용하고 예. 또 물러나서도 뭐 몇 년 지나버리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뭐 이야기한 결론은 다 나왔지만은 공수처니 그다음 중대범죄수청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중수청이 되겠죠. 그러셨어요. 중대범죄 중수청이니. 수사청이니까 중수청이죠. 예, 이게 옛날 결국은 중수부. 지금 정권의 보안책이다. 예. 안위를 도모하는 예.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지금 한다는 게 하려면 있죠. 임기 초에 했어야 돼요. 적폐청산할 때 하면은 예. 과거 정부 네. 그때 그런 일을 시작했다 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적폐청산 다 끝날 때 끝나고 나고 자기들한테 이제 칼날이 돌아오니까 지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뭐 중수청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정권이 천재적인 어떤 정략적인 짜는 데는 천재적이다 하는 게 저는 이 정권에 이때까지 한 말 좀 종합해서 하면 있죠. 어떤 국민의 분노, 국민의 경찰에 대한, 검찰에 대한 분노, 그 다음 여권에 대한, 지금 야당의 보수에 대한 분노, 이런 걸 아주 잘 이용해요. 네, 그걸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 그 편가르기 하고, 요런 게 있죠. 참 잘해요. 검찰이 사실은 아까 그 고 교수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은 검찰의 수사를 한 번이나 받아본 사람들 있죠. 예. 검찰에 다 분노합니다. 그럼요. 그건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분노해요. 예. 그 수사 단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결론에 대해서 분노하고. 검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매 맞더라도 선생님한테 분노해요. 그럼요. 그거는 돌아서서 욕하고 그러죠. 검찰이 사실 그동안 잘못한 점도 많아요. 수사 단계에서. 그렇죠. 그래 국민들이 어떤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불만, 분노를 어떤 수사받는 사람들이 인권을 도모하는 개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분노를 자기들의 어떤 목적, 정권 유지 목적 요런 데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국민들이 사실 검찰에 분노하는 거 저 이해합니다. 저는 법조인이고 저도 뭐 판사 때도 그렇고 변호사 하면서 더더욱이나 검찰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정당한 비판이었고 그걸 비판을 갖다가 국민들을 위해 돌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 아닙니까? 주권자는 수사받을 때도 주권자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검찰에 수사를 받을 때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어떤 노예 비슷하지. 네. 이런 수사를 받은 데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자기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친척이나 친구 중에 그런 수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분노를 터뜨릴 때 동조해가지고 한 번도 수사 안 받아본 사람도 검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죠. 예. 주변은 다 분노를. 그 분노는 있죠. 어떤 아까 말한 중수청, 그다음 공수처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의 권력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분노는. 그거는 내가 그래도 우리 헌법에도 있잖아요.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헌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 재판이라는 거는 거의 수사권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내가 국민의 주권자라고 헌법 1조에 국민이 주권자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 가면 주권자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그냥 노예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개혁은 하지 않고 이 국민의 분노라는 것만 이용해야죠. 검찰에 대한 분노, 명목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정리정략에 이용하니까 제가 이건 나쁘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중의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노와 증오가 배태된 그 잘못된 원인들을 제거하면 누가 그걸 뭐라 제거해야죠. 그렇죠. 박수 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의 비리를 덮거나 덮거나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예. 또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는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그 재판 수사받을 때 인권하고 예? 공수처에서 그 검사 판사 수사하는 건 뭐 관계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문제는 지금 이러한 행태를 사법부에까지 확산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명수가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아끼는 후배를 정략의 재물이랄까 탄핵 그 희생양으로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 17기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들 또 뭐 성명도 냈고 또 대한변협 회장단도 또 성명도 냈고 법학 교수의 전국 교수 모임 뭐 이런 데서 성명들을 다 냈고 냈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서울법대 동기인 77학번 네. 거기 단톡방이 있는 모양이죠. 네. 거기도 그렇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들 네. 15기 거기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는데 네. 예.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네. 오불가는 자크를 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또 그리고 임성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예. 변호인이 제가 지난주까지 109명이더라고요. 예. 이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17명, 예. 건국일의 최대 변호인단이었는데 지난주까지 109명이면은 아마 앞으로 확 늘 겁니다. 며칠 전보다 80몇 명이었다고 들은 게 얼마 안 됐는데 저도 109명. 그렇게 들었는데 109명이나 예, 109명 되고 지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있죠. 그 구성원을 보니까 저게 한참 선배 예. 법관 그 연수원 4기 뭐 이런 법관 출신부터 노스쿨 출신까지 아주 젊은 변호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제 아마 시중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마 정권 측에서는 17기나 이런 사람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처사였다. 이런 게 나오고요. 저도 77학번이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하고 같은데 거기에서도 대체로는 이게 잘못됐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동기도 있더라고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인섭 씨, 예. 한인섭 교수, 그분은 지금 연구원장하고. 형사정책연구원장, 그것도 또 좀 짭짤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여기 우리 단톡방이 여기서 아마 누군가가 그 기자한테 이 단톡방 내용을 알려준 것 같아요. 네. 특히 캡처까지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단톡방 이러면 해체한다. 그 해체한다는 말은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죠. 그 예. 말은 자막하기 그러니까. 예. 그리고 한 친구는 그게 뭐 대수냐. 그걸로 물러가라 하면 되느냐. 거짓말 좀 했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길래 이것도 이 법대 동기도 우리가 81년에 졸업했는데
지금 한 40년 지났죠. 딱 40년 전에 올해. 아, 그렇게 되네. 40년 전에 생각이 참 많이 달라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수결로 이걸 결정할 건 아니지만 아, 그렇겠죠. 우리 법대 동기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 많이 모인 아, 데인데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였죠. 제가 뭐 그 서울- 나와가지고 최고로 하기는 좀 하고. 서울법대보다 더 근데 우수한 대부분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 판단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할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 단톡방에 있긴 있어요. 예. 들어와 있긴 있어요. 이름 치면 다 나오거든요. 예. 있는데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보기 싫겠죠. 좀 보겠죠. 그래도 네. 뭐라고 하는지. 예,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볼까요? 보면 기분 나쁜데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는 진짜 아낀다면, 진짜 아끼는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아끼는 마음이라면 지금 자신 사퇴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 본인을 위해서도 이 정도면은 오히려 이번에 사퇴하면요.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사퇴하면 참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자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존경을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일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뭐 아까 누구 말대로 대수냐, 거짓말을 거짓말로 또 듣고 제가 이 말을 해서 될는지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관련해서 임성근 부장이 담도암인가요? 예. 그것 때문에 몸도 16kg인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좀 한직으로 해달라 그것도 거부했어요. 그 인정한 거부했는데 사람이네. 재판 안 하는 그래서 임성근 부장이 재판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법농단 조사에 관해서 그걸 반대했던 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역시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장 되면은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좀 쉴 수 있는 그것도 저는 뭐 옳지는 않다고 봐요. 그 정도 되면 사퇴하고 나와야지. 그냥 법원장 자리도 사실 뭐 일은 안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 안 한 자리로 좀 한직으로 보내달라. 법원에서는 법원장이 한직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됐다 했는데, 소문이지만 그 법관이 사법농단 조사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좀 소문이 있어요. 그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전에 전주지법원장 하던 그 유명한 누구 한승 그런 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몇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안 돼. 회식 자리에서 그런 사람 절대 안 된다 해갖고 네. 결국은 다 옷 벗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임기 중 물러나는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김명수 생각이겠죠. 네.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얘기했다는 청와대 거고. 생각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하긴 뭐 물러날 사람 같으면 그렇게 찰떡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탄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해도 적절한 비유더라고요. 너 사자밥 돼야 되니까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 예? 예.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워낙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저는 뭐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안 했기를 기대하고요. 네. 설마 그것까지 하겠냐 이런 생각하는데 혹시 했다면은 임성근 부장 말하고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우리 대법원장이 정말 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장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고 그다음 우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사실 대법원장이라면 진짜 존경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요. 가장 존경받는 그래 자리죠. 마지막에서라도 존경을 받고 우리 뒤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답다 그러는데 스스로 물러난다면은 이때까지의 많은 임성근 부장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이재명 은수미 사건이라든가 우리 사실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떠나서 그래도 대법원장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은 보여줬구나 이렇게 할 건데 지금 계속 버틴다면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뜻인가까지 의심받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여변 스님 말씀대로 자진 사퇴를 하면은 사법부
선후배들도 부끄러움을 다소나마 들 수도 있고 본인의 명예도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법률적 현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